자, 일단 두산로보틱스가 오늘 갭상승했다가 그대로 다시 반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두산로보틱스 주주분들, 우리 상남이 가족분들 모두 야, 이거 진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뭐 갈만하면 떨어지고 이건 도대체 뭐 올라가는 중이 맞는가, 이런 답답함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오늘도 종토방에선 떠들겠죠. 마지막 탈출 기회였다. 이걸 아직도 올라간다라고 보느냐. 하지만 저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의 말에는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논리와 근거를 가지고 두산로보틱스의 방송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영상 끝까지 봤는데 내가 도저히 이 내용에는, 이 분석에는 근거가 없다, 도저히 이 말에는 믿을 만한 내용이 없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을 취소하세요. 정말로요. 하지만 영상을 끝까지 봤더니 쌍남이 말에는 근거가 있다, 논리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릴게요. 지금 로보틱스 주가 떨어진 걸 보니까 정말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러실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의 시작은 현대로템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 69,500원이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 수익 내시길 바라는데, 주가가 떨어지고 저렴할 때는요, 차트가 망가지고 이렇게 저렴해질 때는 안 좋은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종토방 분위기도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내용들이 많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이때 제가 현대로템 방송해드렸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는데 11월 21일이죠.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잡아야 될까요? 이런 고점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이런 저점이죠. 월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만약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이만큼만 올라도 수익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올라줘도 여러분들 수익이 60% 50%입니다. 매집이었다 그랬죠? 매집이 끝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신고가 만들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현대로템 당시에 이때도 종토방 정말 살벌했다 그랬죠?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바퀴벌레처럼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말로 69,500원까지 갔습니다. 2만원짜리 주식 말이죠. 당연히 지금 주가가 올라가진 않고 있으니까 걱정이 드는 거고,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진 않으니 종토방은 난리가 나는 거고, 안 좋은 이야기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 좋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데 딱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10-4469-6279 우리 두산 로보틱스 내용, 근거 모두 확인하시고 꼭 문자 남기세요. 제가 오늘 방송에 모두 담아 드릴 건데요. 단체 문자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두산 로보라고 남기시고요. 소통방 입장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를 누르신 다음에 입장을 요청하시고 텔레그램 닉네임을 제게 보내놓으세요. 확인하고 입장 승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꼭 남겨놓으세요. 저들의 말에 선동당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문자를 남기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기존에 문자 남기셨던 분들도 오늘 꼭 남겨주세요.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합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또 여기에도 상법 개정안이다 뭐다 이야기가 많죠. 이건 제가 IR 담당자랑 직접 통화를 했고 말씀드릴게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쉽게 바뀔 수도 없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에 법이 또 개선된 내용이 그죠? 얼마 전에 바뀌었었어요. 기존의 계열사 간의 합병은 동일하게 법을 적용한다. 그죠? 합병가액을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내용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병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제발 선동당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두산밖에 방지법 발의한다 한다. 여러분 법의 원칙은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범죄 사실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추후에 어떤 법안이 개정이 됐어요. 이때는 범죄가 아니었는데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되면서 법안 발의 이후에는 범죄입니다 라고 제정이 된 거예요. 그럼 이때 행동한 사실을 가지고 법을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로보틱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책을 잘 봐야 합니다. 정책을요. 미국이란 나라가 두산 로보틱스의 주 매출처가 되고 있는 건 지난 분기별 보고서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럽도 중요한 매출처 중에 하나죠. 그죠? 지금 당장 아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도 결국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이제 전후복구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제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며 자연스럽게 유럽 제조업도 회복을 하면서 유럽 시장도 충분히 또 우리에게 큰 호재를 물어다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당장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첨단 제조 공장들이 미국으로 이미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흐름들이 점점 강화가 될 건데, 중요한 건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라 하버드 무역학과 교수 로버트 로런스 하버드 국제무역학 교수, 종토방에서 떠드는 애들과 다릅니다. 이분이, 그죠? 권위 있는 이분이 직접 말을 했어요. 지금 뭐 미국에게 들어오고 있는 이런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다 좋다. 중요한 건 이런 기술은, 이런 첨단 기술 제조업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제품 생산 시에 자동화된 로봇을 사용한다. 대표적으로 기가팩토리,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있죠. 결국은 로봇이 또 거론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리쇼어링 정책, 반도체, 뭐 전기차, 2차 전지 미국에서 만들어라.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사실은 미국의 이 양질의 일자리 넘치도록 만드는 거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생산과 같은 현장직의 일자리는 크게 변화는 없을지 몰라도 로봇이 이를 대체하게 된다. 즉 고급 인력, 고급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경제는 더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결국에는 이 고부가치 산업의 장악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술도 중요하지만 제조업도 중요하다는 걸 이번 중국에 의한 코로나19 공급망 붕괴 이거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높아서 이 제조업을 신경 쓰지 못했는데 나라의 GDP 10% 미만까지 제조업 비중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 코로나19에서 확인했던 이 리스크들이, 그죠? 공급망 붕괴, 노동시장의 붕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미국에게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지를 깨달은 거예요. 트럼프는 타고난 사업가죠. 이 리스크를 떠안을 생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 되지 않았던 제조업, 이제는 돈이 되도록 해야죠. 그게 로봇의 역할이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나라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나갈 돈 안 나가게 하고 써야 될 때 써라. 그죠? 나라 자체도 지금 생산의 효율성을 강조합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들의 방향성이 효율성을 더 강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로보틱스가 지금 이렇게 음봉 맞고 있더라도 오늘 이거에 우리가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저한테 연락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 연락처로 문자 남긴 건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흐름들을 바탕으로 대응을 해야 될 때, 손절해서 안 될 때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업들의 방향성이 이미 예고를 하죠. 미국이란 나라의 정책이 첨단 제조 분야들을 미국에 짓도록 하고 있고, 또한 재정 정책의 효율성, 필요한 지출만 해라.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까지 임명을 하면서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업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우리는 확인했어요. 코로나19 때 기업들이 노동시장이 붕괴되고 공급망이 붕괴됐을 때, 공급망 재편이 들어갔을 때 협동 로봇에 대한 선택, 발주량이 늘어났던 것을. 핵심은 이겁니다. 정책이 확인이 됐는데, 정책이 보니까 미국은 이 첨단 제조 시설을 미국에 짓기를 원하는데 여기에는 고급 인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생산하는 이 생산 분야에서는 로봇이라는 기술을 도입을 해서 생산의 효율성을 늘려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데 업황 당연히 좋아질 거라 말씀드렸죠. 일론 머스크를 또 예로 들면서. 근데 업황이 좋아졌을 때 과연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미 확인했어요. 코로나 때 공급망이 붕괴되고 노동시장이 붕괴가 됐을 때 당시에 2018년도 22년도에 로보틱스의 성장률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판매 대수 4위를 기록하고요. 중요한 건 협동 로봇의 발주량이 크게 늘어났던 이 코로나 당시에 두산 로보틱스의 점유율이 글로벌 4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이고, 기존의 유니버셜 로봇과 한학이라는 강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1등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이 정책으로 인해서 본격적인 이 대대적인 업황이 시작이 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 협동 로봇 시장 규모가 커질 테고, 여기에 기업들과 국가의 이 재정 정책이 투자가 될 테니, 그러면은 그 시장 규모가 커질 때 과거 사례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경쟁력을 갖추어 나섰고 실제로 성장률이 크게 늘어났던 것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로보틱스의 주가가 이해가 되는 거죠.
남들이 지금 뭐 실적이 뭐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장의 실적을 보는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응? 단계별 시나리오가 있는 거니까 정책, 업황, 실적. 근데 우린 지금 벌써 여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종도방에서는 우린 이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주가가 더 안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기존의 두산 로보틱스 경쟁력만으로도 이미 업황이 좋아졌을 때 어떤 성장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밥캣과 만났을 때 지금 회사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금 주력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팔레타이징, 그죠? 팔레타이징 로봇 이것과 두산 밥캣의 이 지게차 같이 크로스셀링을 하겠다. 왜냐하면 밥캣은 이미 해외에 많은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 많은 영업망을 구축해놨고 지게차를 구매하는 기존의 고객사도 있는데 지게차를 구매하려는 그 기업들 당연히 협동 로봇 팔레타이징까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협업 사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팔레타이징 로봇이 물건을 이렇게 옮기죠. 그죠? 그러면은 지게차가 와서 이걸 가져갑니다. 실제 많은 공장들 속에서 팔레타이징과 지게차 수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게차만 샀을 때보다 혹은 협동 로봇만 샀을 때보다 가격적인 단가가 저렴해진다. 아이아 담당자가 직접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 둘을 구매했을 때 그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고 이런 것들이 다른 협동 로봇 기업들보다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밥캣의 기존 고객사가 있다 보니까 밥캣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는데 거기에 지금 협동 로봇을 함께 크로스셀링을 하게 된다면 로보틱스의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지게차가 판매가 될 때 여기에 협동 로봇이 추가로 얹어서 판매가 된다는 건데 밥캣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왔던 것처럼 두산 로보틱스가 밥캣과 함께 두산이라는 그룹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게차가 판매가 되는 만큼 협동 로봇이 판매가 되고 협동 로봇이 많이 판매되는 만큼 지게차는 더 팔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두산의 입장에선 지금 이 합병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합병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밥캣의 이 만남은 마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와 같다. 당시에 주변에서 막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감히 뭐 미천한 출신이 어떻게 평강공주랑 결혼을 하느냐 이랬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바보 온달이 대장군까지 되고 업적을 세우는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둘의 혼인이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만약에 평강공주가 바보 온달과 혼인하지 않았다면 그냥 뭐 역사 속의 수많은 공주와 다를 바가 없었겠죠. 바보 온달도 마찬가지로 평강공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미천한 신분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대장군까지 될 수가 없었겠죠. 그 둘의 만남이 모든 시너지를 일으킨 거예요. 두산은 이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합병에 대해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시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뭐 당장 뭐 주가 떨어지는 거 지금 여기에 뭐 문제가 있습니까? 합병 뭐 추진이 무산이 됐나요? 그리고 중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상법 이 개정? 아니 법이라는 게 이미 최근에 그죠? 새로 개정이 되었고 그 내용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데 합병에 지금 제동을 걸 만한 내용들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게 뭐죠? 주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잘 봐야 되는 거고 매수청구권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솔직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표결이 될지 그죠? 하지만 저는 아직 합병에 대한 결과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뭐 합병이 뭐 무산된 것처럼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린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고 있다. 만약 그대로 결과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 내용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당장 주가의 움직임으로 힘들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대응을 해야 될 때 신호를 드린다는 거예요. 저는 합병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합병이 된다면 밥캣과 로보틱스 모두에게 이득이 되리라 생각이 들지만 합병이 만약에 무산된다면 대응해야겠죠. 그에 대한 대응도 다 해드릴 거예요. 합병이 성공한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대응도 필요하겠죠. 그걸 위해서 문자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